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3주차 금요일 복습 테스트가 아니고요. 복습 테스트 문제가 5개밖에 없습니다. 좀 짧죠. 그래서 어제 진행했었던 저희, 2025년 지방직 국가직 9급의 1단원 기출문제랑 합해서 제가 10문제를 드렸습니다. 10문제 중에 기출문제는 어저께 이미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 오늘은 나머지 5문제, 실제 테스트로 진행했었던 문제 5개 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휴강이 있어서 진도가 약간 엉켰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오늘 이제 현장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정책론 들어가는데요. 정책론 파트부터는 예쁘게 하나하나 쫙 마무리해서 복습 들어가게 될 테니까 바짝 긴장하고 잘 쫓아오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공공 관리론은 행정 서비스를 정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 체제를 통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공급에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맞습니다. 자, 예산을 관리할 때 있어서도요, 투입보다는 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관리하죠. 그래서 성과 중심의 예산 제도를 관리한다.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최대한 자율성,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자율성, 재량권을 충분히 주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이게 틀린 선지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건 늦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문제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피터스의 정부 모형. 사실 이 문제는 피터스의 정부 모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푸시기가 유리한 문제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잔소리는 했었습니다. 뉴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보통 이 피터스의 모형을 신, 참, 탈 이렇게 외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자 문제를 못 푼다고 했어요. 왜냐면 문제가 시신참탈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시신참탈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것뿐이지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형 모형이 있고요. 신축형, 플렉서블 모형이 있고요. 참여형 모형이 있고요. 탈규제 모형이 있습니다. 각각 정부 조직의 기존 관료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시장형 모형은 정부의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지적. 신축형의 모형은 정부가 너무 계층적인 서비스를 진행했던 것, 요거 지적. 아니면 신축적인 것, 정부가 너무 경직적인 조직을 구성했다라는 거, 이걸 지적. 참여형의 모형은 정부가 너무 계층적인 조직을 만들었던 거, 이거 지적. 탈내부 규제는 규제가 너무 많았던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상 조직을 상정하고 인사 관리에 있어서도 가변적인 인사 관리를 진행하고 정책에 대한 결정도 한번 해보는, 트라이 해보는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해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정책으로 구현을 시키는 실험과 같은 방법 이거 추진했던 게다 신축형 정부 모형, 유연 정부 모형, 그저 플렉서블이란 단어를 씁니다. 유연 정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연 정부 모형의 정책 결정 개혁 방안 실험이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가상 조직을 상정하는 것도 가변적 인사 관리도 모두 다 신축형 정부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1번, 2번 틀린 전제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탈규제 모형은 아시겠지만 규제를 줄이자라고 생각했었던 모형입니다. 실제 규제를 줄여서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공익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 비용이 공익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 무엇이 공익인지 관리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 무엇인지 이거 다 보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일단은 구조 개혁 방안 중심으로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하는 차원의 그러한 문제들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신공공 서비스론의 관료들,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사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실제 그들의 시그니처 표현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자.
이렇게 설명했던 건 알고 계시죠? 3번에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자, 2번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책임은 다원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책임만은 나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라면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대통령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X입니다. 기업주의 정신. 신공공 관리론에서 강조했던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실제 주장했고요. 3번 맞습니다. 공무원은 고객으로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 봐야 합니다. 이 시민에 대한 봉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고객보다는 시민 입장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4번 틀린 선지입니다. 자, 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고요. 우리는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머가 주장했었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 상해 탈타라고 했습니다. 상상, 해체, 탈, 영역, 도덕적 타다. 도덕적 타자. 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제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도덕적 타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합리성은 모더니즘이 강조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강조했었던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을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정리해줘야 한다. 그래서 2번 X고요. 지식과 학문의 영역 경계가 사라지는 걸 제가 탈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4번 행정이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것도 행태주의 시기 이후에 계속 등장했던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거였는데 설화였죠. 근데 이걸 해체해 봐야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체의 내용이 됩니다. 맞는 선지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현재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공공가치 관리론. 요 전체의 무어와 보호즈만 내용이 다 공공가치 실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포커스를 맞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너띠는 너찌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자유로운 선택이 일종의 유도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성을 이용해 방향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선택의 허용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X가 됩니다. 3번입니다. 피터스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 참여, 유연정부, 저통제. 제가 시신참탈은 진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형, 참여형, 아마 유연 조직이 신축형 정부 모형이고요. 저통제가 내부 규제 모형을 설명하는 표현일 겁니다. 번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했죠.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 다르다라고 했고요.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 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이런 건 비슷하지만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래서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은 전체를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양도 많고요. 아마 1단원 처음 보면서 행정학이 이런 과목이야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과목입니다. 그 과목을 이제 세부적인 강론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볼 거니까 저랑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아침에 복습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너무 1단원 하느라 애쓰셨고요. 우리 2단원에서 만납시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